척박한 아프리카 땅의 한편은 점박이 하이에나가 지배합니다. 무리 내에서는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서로 다른 무리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새끼들은 전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두 녀석들이 우두머리 암컷들의 전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루와 평원은 건조하고 무자비합니다. 기온은 치솟고 물은 부족합니다. 비가 내리면 누떼가 루와 평원으로 대거 이동해 오겠지만 지금은 강인한 누 성체들만이 평원을 지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군림하는 동물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어 온 포식동물 점박이 하이에나입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강력한 턱으로 뼈를 부수며 무쇠 같은 위로 썩은 고기마저 소화하는데 썩은 고기를 찾아다닐 때보다는 사냥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암컷은 포유류의 암컷들 중 가장 독특해 수컷들보다 크고 강하고 공격적이며 수컷의 생식기와 비슷한 생식기를 지녔습니다. 생식기가 늘어진 원인은 자궁 내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여겨져 왔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우두머리 암컷에 있으며 암컷들이 무리를 다스립니다. 이웃한 무리는 적이며 영역을 침범하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이곳은 잠비아의 루아 국립공원으로 점박이 하이에나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공원 중심부에는 번성하는 하이에나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이 어린 새끼를 굴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 작은 새끼는 나산타라는 암컷으로 처음으로 무리 구성원들을 만납니다. 생후 2주까지는 굴 속에서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굴 밖으로 나와도 될 만큼 자란 것입니다. 나산타는 다리를 들어 고유한 냄새를 맡도록 하는데 이것은 하이에나들의 인사 방식입니다. 구성원들은 이 냄새로 나산타를 알아보며 나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산타는 이제부터 구성원들 각각의 서열과 자신의 서열을 알아갈 텐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다행히 나산타는 우월한 서열을 타고났습니다. 쌍둥이 자매와 함께 나산타는 나면서부터 어미로부터 높은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미가 우두머리 암컷이기 때문에 나산타는 서열 높은 암컷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두머리의 새끼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특권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의 하이에나 무리는 최대 라이벌 무리입니다. 이 무리에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위 암컷의 새끼들이지만 한 마리는 다릅니다.
어린 수컷 투암보는 서열 낮은 암컷의 아들입니다. 투암보도 나산타처럼 어미의 서열을 물려받았지만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서열 낮은 하이에나는 무리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투암보가 바로 괴롭힘의 대상입니다. 어미는 서열 높은 암컷이나 새끼가 투암보를 괴롭히면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뒤쪽에 하이에나가 투암보의 아비로 이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이지만 모든 수컷은 암컷들보다 서열이 낮기에 투암보의 어미보다 아래입니다. 투암보는 서열 낮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무리의 괴롭힘에 홀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격이 없이 장난을 칩니다. 생후 몇 주밖에 안 된 새끼들은 놀이가 우선입니다. 투암보로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투암보와 나산타가 태어난 이 평원에는 재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지족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로지 왕의 명령에 따라 이 평원의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야생동물들과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인 10년 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밀렵꾼들이 평원을 습격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 앙골라에서 유입된 총기로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 사자를 사냥했고 고기를 얻으려 초식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죽음의 평원이 되어갔고 수천 마리가 도살됐습니다. 야생동물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고 2003년까지 하이에나의 천적인 사자가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암사자는 루아 평원에 남은 마지막 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만은 열애였습니다. 가죽도 얼룩덜룩하고 식육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는 토끼가 왕이듯 하이에나가 동물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주 동안은 살인적인 고온이 지속됐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아지랑이가 이글대지만 투암보의 어미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속도가 빨라진 바람 속에서 풍요의 냄새를 맡습니다. 폭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누 수컷들은 기대감에 들떠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재입니다. 건조한 초원에 화염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며 투암보와 나산타의 굴을 향해 다가옵니다. 화마가 굴을 덮친다면 새끼들은 너무 느려 도망치지 못한 채 굴 안에서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불길이 가라앉습니다. 불길은 나산타의 굴 앞까지 왔다가 바람에 쓸려 방향을 바꿨습니다. 새끼들은 살았지만 평원은 황폐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꽃이 타들어갈 무렵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타들어가던 초원을 식히고 난 후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재가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 분홍빛 나리가 피어난 것입니다. 화재 때 발생한 연기의 화학 성분 때문에 피어난 꽃들은 몇 주 만에 집니다. 한편 나산타의 어미인 우두머리 암컷은 먹이를 찾으러 갑니다. 암컷은 어린 나산타를 굴에 두고 첫 대이동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는 북쪽을 향해 갑니다. 전박이 하이에나에 젖은 지방이 풍부해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가서 새끼가 며칠씩 젖을 빨지 못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먹이가 있다는 징표를 발견합니다. 독수리입니다. 곧 상처를 입고 풀밭에 엎드려 있는 누 수컷을 발견합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처음 도착한 하이에나지만 유일한 사냥꾼은 아닙니다. 루와 평원에 남은 마지막 암사자가 누를 잡았습니다. 우두머리는 누한테 다가가려 하지만 암사자한테 겁을 먹습니다. 암사자와의 결투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도망칠 수 없는 상태지만 암컷은 물러납니다. 암사자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여서 누를 공격하지 않고 맴돌기만 합니다. 끈질긴 하이에나 무리와 오랜 기간 동안 싸워왔기에 단 한 마리라도 맞서기가 꺼려집니다. 암사자와 하이에나의 처지는 다릅니다. 하이에나한테는 독수리를 보고 와줄 지원병이 있지만 암사자한테는 지원병이 없습니다. 드디어 암사자가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이에나 때문에 기가 죽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지만 곧 늘어날 텐데 혼자서 배고픈 무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 다 잡아놓은 누를 버리고 물러납니다. 암컷 하이에나가 기권승을 거둡니다. 하이에나는 누가 죽을 때까지 거리를 두고 기다립니다. 근처에 있는 암사자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들을 보고 하이에나 무리가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올 것입니다. 밤이 되자 하이에나들은 배를 채웁니다. 동틀 무렵 나산타의 어미와 무리가 굴로 돌아옵니다. 나산타의 어미는 새끼들을 깨웁니다. 나산타의 몸집은 커졌고 얼굴과 목에 밝은색 털이 났습니다. 암컷들이 가져온 고기는 새끼들에게는 희귀한 사치품입니다. 먹다 남은 것을 서열 높은 새끼들이 가져갑니다. 나산타는 뒤늦게 왔지만 자기 몫을 챙깁니다. 서열 높은 새끼들끼리는 경쟁하지만 서열 낮은 새끼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나산타가 성체가 된 후에도 먹이 경쟁은 피할 수 없을 테지만 한 무리는 누 한 마리를 20분 내에 먹어치우기에 빨리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겠지만 오늘 먹은 고기는 강한 사냥꾼으로서의 성장을 향한 첫 신호탄 격입니다. 지금 루아 평원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 대홍수에 가까운 폭우가 퍼부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평원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먼지 날리던 함몰 지역이 습지로 변하고 생명력이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누때가 몰려옵니다. 먹이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우기에 맞춰 도착한 35,000마리의 누때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대이동 무리입니다. 암컷들은 대부분 임신한 상태로 몇 주 후면 새끼를 낳습니다. 포식자들이 새끼 누를 노리겠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성체로 자랄 것입니다. 하이에나한테는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북쪽에 살고 있는 나산타는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꼬리 아래 분비선에서 분비되는 냄새나는 분비물을 풀에 바릅니다. 원래 성체는 이 분비물을 영역 표시에 사용하지만 나산타는 자기 서열을 확립해 가는 데 사용합니다. 나산타는 타고난 서열을 행사하는 법을 빠르게 배웁니다. 이 수컷은 귀를 머리 뒤로 젖히는데 나산타한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산타는 인사의 의미로 뒷다리를 들어 냄새로 자신의 주위를 확인하게끔 합니다. 대부분의 수컷들은 짝을 찾기 위해서 다른 무리에서 이주해 온 수컷들입니다. 수컷들은 자기 무리를 떠나올 때 타고난 지위를 버리고 새 무리에서 가장 낮은 서열로 떨어집니다. 나산타는 비록 작고 어리지만 이주해 온 모든 수컷들은 이 어린 나산타한테 복종해야만 합니다. 나산타는 어미 덕분에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닙니다.
어미는 나산타를 보호하기 위해 낮은 서열의 하이에나를 공격해 새끼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이 수컷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입니다. 나산타는 어미를 따라서 수컷의 성기 냄새를 맡습니다. 수컷은 복종의 의미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른 암컷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지 신문에 합류합니다. 나산타도 겁없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다른 새끼들은 겁내도 나산타는 겁이 없습니다. 우두머리 암컷과 암컷들의 보호를 받는 나산타를 해칠 하이에나는 없습니다.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사는 투암보의 처지는 다릅니다. 투암보도 역시 빠르게 성장해 첫 점박이 무늬가 생겼지만 다른 새끼들과 달리 외톨이로 지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서로의 서열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서열 높은 새끼들끼리는 지금 형성한 유대를 성체가 된 후까지 이어가지만 투암보한테는 동맹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새끼들이 관심을 보일 때는 괴롭힐 때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괴롭힘의 횟수가 늘어갑니다. 나산타와 달리 투암보는 어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혼자서 싸워야 합니다. 투암보의 어미는 심란합니다. 새끼들을 두고 사냥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일 입이 많으니 덩치 큰 먹이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무리지어 사냥할 예정입니다. 무리는 사냥감을 찾다가 다른 무리의 영역 근처까지 왔습니다. 먹이 먹기는 동틀 무렵까지도 계속됩니다. 잠재된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위험하게도 여전히 적군의 영역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나절까지 남은 먹이 찌꺼기는 간밤에 고기 맛을 거의 보지 못했던 낮은 서열의 하이에나들이 먹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산타 무리의 정찰대가 지원군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영역을 침범했으니 가볍게 넘어갈 리 없습니다. 침입자들은 위험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산타의 무리가 총력으로 공격해옵니다.
우두머리 수컷인 토암보의 아비가 위험합니다. 상대 무리의 덩치 큰 암컷이 그를 추적합니다. 궁지에 몰립니다. 암컷들은 무자비합니다. 척추와 귀를 물어뜯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땅거미가 지자 투암보의 무리 구성원들이 굴로 돌아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투암보의 아비입니다. 몇 주가 지난 후 투암보의 아비가 다리를 절며 돌아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한쪽 귀를 물어뜯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두머리 수컷의 부상은 약과입니다. 나산타의 굴에 사는 한 수컷의 상처를 보면 당시의 처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코와 입술이 뜯겨나가 마치 계속해서 으르렁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이에나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공격적인 동물일 것입니다. 어쩌면 투암보는 언젠가는 짝을 찾기 위해 이 공격적인 무리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 간의 전쟁을 치른 후 몇 주 동안 폭우가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광활한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새들한테는 축복이지만 초식동물에게는 어깨 깊이에 물을 헤치고 다녀야 해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투암보의 굴 근처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성체들은 물구덩이를 먹이 저장실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홍수를 반기는 기색입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은 헤엄을 잘 칠 수 없어 굴까지 물이 차면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굴이 물에 잠기지 않아 투암보는 무사합니다.
투암보는 성체에 가까운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제는 뚜렷한 점박이 무늬가 생겼고 덩치도 예전보다 배 이상 커졌습니다. 하지만 낮은 서열은 여전합니다. 더 작은 새끼가 투암보를 괴롭힙니다. 다행히 투암보는 독립심이 강해졌고 굴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만 하면 이 새끼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숙해져 갈수록 최대의 고비가 다가옵니다. 곧 본능에 이끌려 무리를 떠나 짝을 찾아다니게 될 텐데 영역에 침범한 죄로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도 험난한 생활이 기다릴 것입니다. 타고난 낮은 서열마저도 인정받지 못한 채 새로운 무리의 암컷들에게 절대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도 없이 공격당하고 먹이도 거의 먹지 못할 테지만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 더욱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혼자서는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 오래된 뼈에서 영양분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산타 자매는 정반대의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서열 높은 암컷이기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며 종종 먹이도 가장 먼저 먹곤 할 것입니다. 나산타의 굴 주변 대부분이 물에 잠기지 않은 덕에 나산타의 어미는 자매한테 사냥터를 보여줍니다. 곧 자매는 어미와 함께 사냥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립니다.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루아 평원 위에 메기가 꿈틀거립니다. 투암보의 굴에 물이 차오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비는 아침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투암보의 무리에 속한 한 암컷이 굴로 돌아왔지만 모두가 떠난 후입니다. 굴은 비어 있습니다. 굴에서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너무 깊어 힘없는 어린 새끼들이 건너려다 쉽사리 익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로 둘러싸인 굴은 하마터면 죽음에 덫이 될 뻔했습니다. 밤사이 굴이 물에 잠기기 전에 우두머리 암컷이 새끼들을 데리고 떠났고 이 암컷은 남겨졌습니다. 이 암컷은 더 높은 지대에서 무리를 찾아보거나 홀로 생존해야 할 것입니다. 투암보는 무리 구성원들과 함께 이곳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암컷처럼 홀로 버려져 무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해가 지나 투암보 무리의 행방은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건기가 지나고 우기 때마다 평온은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나산타는 계속해서 성장해 서열 높은 성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낯선 하이에나 수컷이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바로 투암보인데 홍수 때 살아남아 성체로 자랐습니다. 투암보는 짝을 찾아 홀로 떠돌고 있습니다. 발전기 암컷의 냄새에 이끌려 왔습니다. 바로 나산타입니다. 나산타가 관심을 보입니다. 투암보는 영역을 침범했지만 나산타는 공격하지 않고 짝으로서 점 찍습니다. 새로운 유전자는 중요한 자산으로 종종 무리내의 수컷보다 떠돌이 수컷을 선호합니다. 나산타의 허락이 있기에 투암보는 당분간 무리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나산타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만은 둘의 사이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나산타와 짝짓기 하려던 우두머리의 희망을 투암보가 흩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커플은 다툼을 피하려 자리를 뜨지만 우두머리 수컷은 짝짓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투암보를 뒤쫓습니다. 장거리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투암보와 나산타가 수컷을 따돌리려 하지만 우두머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참 만에 투암보와 나산타는 짝짓기를 합니다. 하지만 곧 회방꾼도 도착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짝짓기를 하고 싶지만 우선 투암보를 제쳐야 합니다. 점박이 하이에나 암컷은 수컷 같은 성기를 지니고 있어 회방꾼이 없어도 짝짓기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나산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교미할 수 없는데도 우두머리 수컷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암보 뒤에서 나산타에게 교미를 시도합니다. 마침내 우두머리가 패배를 인정합니다. 투암보와 나산타는 평화롭게 짝짓기를 마무리합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무리는 더 이상 투암보를 봐주지 않습니다. 투암보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투암보는 나산타의 무리로부터 승낙을 얻기 위해 옵니다. 암컷들은 즉시 낯선 일을 검문합니다. 투암보는 귀를 붙이고 머리를 낮춰 복종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경쟁무리 출신이므로 완전히 굴종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리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두머리 암컷인 나산타의 어미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어미는 이 새 젖먹이들을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투암보 같은 낯선 자로부터 말입니다.
투암보는 머리를 낮춰 복종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걸 보고 우두머리 암컷이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다리 안쪽 냄새를 맡도록 허락합니다. 투암보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새끼들의 냄새도 맡습니다. 투암보는 우두머리 암컷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눕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투암보를 받아들인 듯 보입니다. 이제 나산타가 인생 최대의 도전을 치를 차례입니다. 곧 4개월간의 임신기간이 끝나갑니다.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꿰떠러 떨어진 굴 입구에 누워있는 나산타는 며칠 전 끔찍한 상고를 견뎌냈습니다. 수컷과 같은 성기 모양 때문에 점박이 하이에나의 첫 출산은 특별히 고통스럽습니다. 새끼는 대개 사산되는데 작은 암컷 한 마리가 생존했습니다. 이 새끼 암컷은 투암보와 나산타처럼 평온의 척박한 환경을 견뎌야 하겠지만 나산타의 높은 서열을 물려받아 투암보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열도 막아줄 수 없는 가뭄과 숨통을 조여오는 홍수, 자연재해와 생존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산타의 새끼도 훗날 강인한 암컷으로 자랄 것입니다.